때문에 저기 침수가 제가 반지하에 다 잠겼을 때 거기 반지하 방에 새벽에 비만 오면 저를 쫓아가서 그 장롱하고 꺼내는 거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그 불만을 저한테 토로는 당신 정치한다는 사람이 뭐 한다고 이 물이 잠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냐고 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3등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3등을 하다가 선거 투표하기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1등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투표날 하루 전에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서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한 1600표 정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15대 선거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가 됐어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뭐 대통령이 된다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저는 무조건 비 오면은 안지아 집에 가구 꺼내드리고 이불 젖은 거 꺼내드리고 이거 불나면 소방차 뒤에 따라가서 불에 혹시 다친 거 없는지 탄 거 없는지 그게 제 관심이었지. 저는 국회의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운동권에다가 이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도 너무 없었는데 제가 돈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당 간부들이 전부 하는 말씀이 돈 없는 게 뭐 자랑이냐고 돈 없다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서 돈 없다 소리도 못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국회의원을 3번을 시켜주시고 부천 역사상 경기도지사를 처음 뽑아주셨죠. 여러분이 부천에서 아주 몰표를 몰아주셔가지고 이 부천에서 아마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여기 거의 다 이겼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경기도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8년 동안 2번 도지사 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부천에 왔는데 저를 키워준 것은 저기 써놨죠. 프레카드 잘 써놨네. 저를 키워준 것은 누굽니까? 부천입니다. 부천. 저는 정말 제가 처음에 나오니까 저보고 바짝 말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바짝 말라가지고 제가 제 집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둘이 다니면 둘 다 바짝 말랐대. 그래서 왜 이렇게 바짝 말랐냐 밥도 못 먹느냐 이러는데 제가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없다면 저야말로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직 여러분의 사랑 덕택에 오늘의 김문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이번에는 단독으로 저 혼자만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절 저 혼자만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부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런데 제 딸은 지금 여기 상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하고 제 사이하고 손자 손녀는 여기 상동에 살고 있고 제 조카는 여기 신곡 본일동에 여기 사거리에 조그마한 장사다고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옵니다. 여러분 오늘 자주 못 뵀는데 오늘 뵈니까 제 고향
경북 영천인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젊은이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정말 여러분 많이 뵙게 돼서 제가 너무너무 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어떤 후보는 이 조끼 입고 방탄 조끼 입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저는 이 방탄 조끼가 없습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시는 것은 방탄 조끼나 방탄 유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저를 일으켜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토박이도 아니에요. 저기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를 세우고 일으켜 주신 분은 오직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저는 정말 여러분 그 당시는 여기 소사구에 공장도 많았죠. 지금은 공장이 다 삼양전기다, 또 한일, 신한일 전기다 다 옮겼습니다. 성신부터. 그때 공장이 많았는데 그때는 노조하던 사람이든지 사장이든지 전부 저를 밀어줬어요. 왜?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못 봤다. 제가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자동차 따라 또 비 오면은 제가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저녁에 제가 여기 상가에 새벽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는 새벽 3시, 4시 새벽 때에서도 저는 반드시 문상을 갑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다 철수하고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새벽에 철수 안 하고 계속 계셔서 그래서 새벽까지도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와서 상가집에 제가 다 찾아뵙고 정말 결혼식 주례도 제가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세월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로 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냐 독재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죠? 저는 민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지금 여기가 다 민주당이 됐죠.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이 많은 이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독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합니다. 자기를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합니다.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탄 입법, 방탄 탄핵, 이런 방탄 독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김문수 여러분의 위대한 함성, 여러분의 위대한 단결, 여러분의 위대한 투쟁으로 우리는 이 방탄 독재를 반드시 깨부술 것입니다. 김문수 김문수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GTX 여기 종합운동장 역 지나가는 거 아시죠? GTX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종도 송도에서 시작해서 종합운동장 거쳐서 서울역까지 불과 한 20여 분 만에 서울역까지 다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경인 복복선 만든 거 아시죠? 소사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지금 대곡에서부터 소사역을 거쳐서 안산 원시까지 가는 이 철도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철도도 제가 당시에 저 인천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도 없는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 책임자를 찾아가서 여기 소사구로 이리로 와서 전제 노선대로 해야만 철도도 수익이 맞지. 저 사람 없는 데로 왜 철도 노선을 했냐. 제가 계속 가서 설득을 해서 그분을 설득을 해서 이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은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부천에 공장도 많고 일하고 땀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서민들이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희 보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저도 요 옆에 개봉동 한일 도로코 노조 위원장 했고 제 아내 아까 왔는데 어디 가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구로 2공단에 가면 세진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노조 위원장 했는데 제 아내가 처음에 제가 프로포즈 하니까 싫다 그러더라고요. 결혼 그런데 그때 계엄이었어요. 80년도 계엄 나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많은 분이 죽고 저는 삼청교육 대상이 됐어요. 공장에서 잘리고 노조에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동생이 자취하는데 그 어디 다락방이라도 좀 숨겨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 숨겨줬어요. 그래서 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아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식을 올려가지는데 저는 예식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저 노조 위원장 하는 분이 장로하는 봉천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교육관 거기에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드레스도 없고 안구도 없고 청첩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결혼했는데 그래도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여자씨 응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바깥에 나가서 내가 총각이라고 속이다가 이렇게 소송 걸리고 어떤 여배우한테 막 난리치고 이랬으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쫓겨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무서워서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문수 제가 딸을 하나 키웠는데 동여중 아시죠? 동여중 나와가지고 소명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저 부천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를 갔어요. 제가 뭐 딴 거 하려는데 제가 사회복지가 좋은 거 돼서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꾸 뭐 여기저기 소개해 주니까 좋은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딸내미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저가 우리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하고 사이가 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 둘이가 캠퍼스 커플이에요. 둘이다가 사회복지사인데 둘이다가 사회복지사면 굶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월급을 너무 적게 줘요. 그래도 안 죽고 지금 살았습니다. 이렇게. 애도 둘 낳아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좀 많이 낳으라 그러는데
둘렀더니만 도저히 힘이 들어서 더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둘렀는데 우리 다른 것도 저보다 2배로 잘했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취직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쉬었습니다. 방콕이죠. 방콕이 50만 명이 넘어요. 공부 많이 하고 집에 가만히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일자리는 우리 김복동 위원장 한번 나와보세요. 이분은 여기 부천에서 기업을 해서 돈 좀 벌었어. 보니까 이 아주 돈도 벌었는데 좋은 기업을 해서 이렇게 기업인들이 여기서 계속 사업을 벌려줘야 그러면 사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부천에 와서 사업도 하고 기업도 다시 창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우리 부천에 기업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돈 좀 쓰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돈 없이 나왔는데. 김복동. 그래서 예, 복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정배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저희들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가 할 일이 워낙 많은데 학교도 지금 부천에 많이 있지만 학교도 더 좋게 해야 되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이 GTX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가는데 30분 40분 걸리던 게 10분 만에 가면은 이 교통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그래서 이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기도 시흥도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소사 원시 철도가 딱 뚫리니까 지금 뭐 공항 가는 것도 좋지요. 저 반월 공단까지 가는데도 철도가 다 돼 있지. 시화공단 다들 좋죠. 이 교통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이 교통을 여기 여러분들 지하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공약 많은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천에서 올라오는 공약 부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전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겠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 그래서 뭉치자 이기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요즘에 여론이 바짝바짝 올라가는 거 믿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정말 부천 생기고 이렇게 많이 오신 경우가 드문데 여러분 자신 있죠? 준비됐습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네, 우리 성동연장 김문수 후보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선악교전 대표가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악규 지사님은 바로 우리 옆 동네 광명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지사 바로 제 앞에 선대인 거 아시죠? 손학규 지사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굳이 지지 선언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상대방 후보한테 한 10% 뒤진다. 야 이거 야단났다.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김문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제가 어제 밤에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야 되겠다. 도와갖고 오늘 아침 9시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꾸겠다. 새 판짜기 선언을 했어요. 오늘 그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 나와서 지지 선언을 해달라. 그래서 어젯밤에 결정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일찍 가서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가 10% 정도 뒤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 돼 있네요. 김문수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격차 갖고는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 민심은 김문수다. 김문수 대통령 당선을 확신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제가 말이죠. 제 얼굴 좋죠? 맞아. 제가 나이가 꽤 먹었는데 꽤 젊어 보이죠? 서너 개 삽니다. 산에 다니고 막걸리 마시고 책 보고 또 그동안 뭐 집안일도 못 보는 거 요즘 제가 설거지 다 합니다.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렇게 잘 사는데 근데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편치가 않아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이거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올해 경제 성장률 자칫하면 1%도 안 되게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나라는 계엄이다, 탄핵이다, 재판 파면이다, 그래서 대선이다. 이거 우리나라 제대로 갈까? 거기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그저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쏴대고 핵 개발하고 잠수함 만든다고 구축함 만든다고.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상대로 하고 북한은 너희가 다 맡아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머리 위에 핵무기를 지고 그리고 주변에 안보 보장 없이 위험한 나라에 살게 되잖아요. 야 이거 우리나라 안보 어떡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나 저나 젊어서 반독재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젊음을 지내고 노동운동으로 빈민운동으로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말도 안 돼요. 바로 그날로 부총리 재경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사퇴를 했어요. 대미 통상협상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해요.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요. 청문회 안 오니까
대법원장을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과반을 넘고 3분의 2가 거진 다 된다고 대법원장을 법원은 저희들 마음대로 파면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법을 바꿔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아예 죄가 되지 않도록 위증죄 행위를 그냥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러니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가 되시냐, 이 걱정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런 대통령제도 또 의회와 그 대통령이 충돌하고 이런 게 이제 바뀌어서 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이제 고쳐서 7공화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문수 후보가 3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 민주주의 이루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좋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바꾸는 것을 보자, 이렇게 해서 김문수를 지지하게 된 겁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이 사람이 젊어서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운동만으로 불법 파업으로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수화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앞장서고, 이분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한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 첨단 산업 기술 연구소가 있는 데입니다. 기공식은 제가 했지만 김문수 도지사 8년에 저걸 왕창 키워갖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테크노밸리가 됐습니다. 김문수의 능력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나라가 반도체 왕국인 거 아시죠? 반도체 세계 1등입니다. 그 가장 큰 기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평택입니다. 평택. 그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여러분들 GTX 아직 안 타보셨대, 대부분. 이 양반이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GTX 계획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저거 재선하려고 선거 공약으로 공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계획을 실제로 차곡차곡 진행시키더니 결국 작년인가 금년에 GTX 1호선이 완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GTX가 7, 8개인가 그 계획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김문수가 한 겁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지금 상대방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4년을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마치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 한번 출마했다 떨어졌죠. 그때 선거 공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가는 그 한가운데 보면은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은 이재명은 한다. 했다는 것은 실적이고 한다는 것은 공약인데 경기도지사 4년 하고 바로 나와서 한 사람의 이재명은 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같으면은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파주에 만들었다, 한교 테크노밸리 기공식을 했다, 수원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거 썼을 텐데 이 사람 첫째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계곡 정비했다는 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청년소득 기본소득까지. 아니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첨단 산업으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끌어 나갈 선봉장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지사가 한 일이라는 게 신천지 쳐들어갔다, 계곡 정비했다, 청년소득 분배했다, 이것밖에 실적이 없는 겁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죠. 광교 신도시 만들었죠. 평택의 미군기지 신도시 만들었죠.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었죠. GTX를 만들었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기술로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김문수한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우리 얼마나 어렵게 지금을 이루어놓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또 그 군사 독재에서 고생하던 나라를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의 문화인들은 세계에서 피아노다 뭐저 그림이다가 우선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을 만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위대성을 제대로 발전시켜서 민주주의 확립하고 경제 건설하고 통상 위기 극복하고 문화 강국 이룰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를 그래서 제가 야 김문수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내 조그만 힘이지만 나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김문수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 확립합시다. 김문수 대통령과 함께 경제 강국 확립합시다. 김문수 대통령과 함께 문화 강국을 이룹시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네, 김문수 후보 국민과 함께 통합과 혁신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좌우를 넘어 세대를 넘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중대장 대통령, 부천을 키운 김문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부천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과 혁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김문수 후보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뛸 대통령, 여러분 6월 3일 김문수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 여러분, 우리는 좌우, 진영, 반대편을 넘어 이제 하늘을 가야 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국의 국민을 왔습니다. 부천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를 영위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후보입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6월 3일 김문수 후보를 꼭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땀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하는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입니다. 부천을 키운 김문수, 우리 부천 또 김문수 후보 꼭 대통령을 만들어주십시오. 네,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수 대통령 한번 연하시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들이 96년에 부천에서 만든 기적을 이제 6월 3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네. 부천을 살린 김문수, 경기도를 살린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자, 이번 선거는 자유냐 독재냐 법치냐 무법이냐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너무 예뻐요. 네, 부천이 키운 김문수,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우리 김문수와 함께 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대통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와 민주당의 공수를 막고 통합과 혁신의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6월 4일 부천 시민들의 손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 꼭 대통령을 만들어주실 거라 믿고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부천역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6월 3일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기왕이면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6월 4일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향한 여러분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사표를 꼭 지켜주십시오. 꼭 투표위에 투표소에 가셔서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우리 기호이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원칙의 정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통성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다시 위대하게 우리 김문수 후보가 회복시키겠습니다. 통합과 혁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답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한번 분위기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의 국수를 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구원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이분명한 국민 여러분, 정정한단 김문수와 함께해주십시오. 성령 별의 김문수,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듭하고 네, 우리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주시고 김문수 후보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6월 3일 꼭 투표소에 가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상처를 김문수 후보에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취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김문수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6월 3일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택해서 사이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그 비전과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과 함께, 부천 시민들과 함께 통합과 혁신의 대한민국을 날린 지키가 되었습니다. 장을 넘어, 세대를 넘어 모두의 아우를 쓰는 주민의 대통령, 국민 기호위원 김문수 후보와 함께 주십시오. 우리 시민과 함께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